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빈 원장입니다. 콧볼과 콧볼 사이의 거리가 멀고 콧구멍이 큰 분들은 콧볼 축소를 받기를 원하세요. 콧볼 축소는 콧볼의 피부를 절제해냄으로써 콧볼의 폭을 줄이는 수술인데 흉터가 남게 되죠. 콧볼 부위는 피지가 많고 피부가 두꺼워서 상처가 잘 덧나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 드물긴 하지만 콧볼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흉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소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보툴리눔 톡신은 제대로 멸균되지 않은 깡통 내용물이나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에 클로스트로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증식해서 생성된 신경독이에요. 식중독, 구토, 시각장애, 운동장애 등을 일으켜요. 이 신경독을 미국의 제약회사인 엘러간사에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정제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보톡스라고 부르는 거죠. 움직임의 신호를 보내는 신경과 움직임이 일어나는 근육이 만나는 부위를 신경근 접합부라고 불러요. 보툴리눔 톡신은 이 신경근 접합부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 신경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넓은 콧볼과 넓은 콧구멍을 보톡스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표정 근육은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콧구멍을 벌리는 근육이 있다면 콧구멍을 줄여주는 앞쪽 콧구멍 확대근이라는 근육은 콧구멍을 벌려주는 근육이에요. 앞쪽 콧구멍 확대근에 보톡스를 시술해서 이 근육을 마비시켜버리면 콧구멍을 벌리는 움직임이 없어지겠죠. 콧구멍을 줄여주는 근육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콧볼의 폭은 줄고 콧구멍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보톡스는 3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신경에 격가지가 자라들어가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때마다 다시 시술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에요. 칼을 대지 않으니까 흉터도 남지 않겠죠.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으로 앞쪽 콧구멍 확대근의 시술이 되면 콧볼 축소를 가져오는 안전한 시술이에요. 흉터가 남는다거나 콧볼 부위에 상처가 덧나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간단하고 안전한 콧볼 보톡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의학박사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